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문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성들 투탑으로 주인공된 버디 무비 그걸 했어요. 밀수. 네. 이번에 저희가 예고한 대로 이번엔 남자 버디 무비. 뭐죠? 비공식 작전이요? 비공식 작전입니다. 네. 1987년 5년째 중동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교관 민주는 어느 날 수화기 너머로 20개월 전 레바논에서 실종된 외교관의 암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성공하면 미국 발령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찬 포부에 가득 차 비공식적으로 동료를 구출하는 임무의 자원에 레바논으로 향합니다. 공항 도착 직후 몸값을 노리는 공항 경비대의 총알 세례를 피하다 우연히 한국인 택시기사 판수의 차를 타게 됩니다. 몸값을 노리는 갱단까지 합류하면서 민주는 레바논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판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수상쩍은 판수. 과연 함께 외교관 동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돈가방, 쫓기는 두 남자. 영화 비공식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부분들이 두 장면이 있는데 네. 하나는 피납됐던 우리 외교관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했잖아요. 네. 근데 나라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외교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네들 3개월치 급여를 이렇게 내겠다 해가지고 그 연판장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돈을 빌려는 맞아요. 장면. 또 하나는 조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네. 2명만 되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판수를 대신 보내죠. 하정우 배우가 민준이 네. 그 주지훈님 판수를 자기가 안 가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 하나 거기다 껴도 될까요? 네네, 하나 더 이거 껴주세요.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하는 거. 모르스보. 그거 했었을 때 네. 진짜 눈물 났어요.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가져와 봤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심은 다 있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말이 이타심이잖아요. 근데 이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위에 있고 자기는 윗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약간 동정심을 베푸는 그런 문장이라서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과는 우리가 수직 관계에 있지만 사람과 사람 이웃 간에는 평등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타심이라는 건 그 평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위아래의 그 위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위기에 빠져 있는 자기의 외교관 동료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급여를 안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른데. 생활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빚을 져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어쨌든 포기하고 그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맞아요. 기부를 하는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는 87년 뭐 이때 이야기니까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88년이 지나면 올림픽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호기를 맞이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뭐 취직이 잘 됐고 일자리도 많았죠. 근데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또 민준이 그 판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수의 꿈이 다시 미국을 가보는 이런 거기 위험한 곳에 있다가 베이루트에 있다가, 그런데 그거를 들어주잖아요. 사실 피도 섞이지 않고 동료도 아니고 단지 그
험지에서 만난 그 며칠의 추억 때문에 그거를 결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맞아요. 일이에요. 정말 뭐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총발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체포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는데 그런 일을 한다. 물론 그 여기에 뭐 허구도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뭐 넌픽션이 아니라 픽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로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근데 그런 자기가 이타심을 가질 때 그게 어디서 근거한 것이냐 이타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 이타심이거든요. 하나님 본인 자신이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대신에 죽음을 기꺼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그 부분이 바로 이타심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부분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서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뭐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뭐 무슨 후보들은 자기한테 허락을 받으라니 뭐 이런 사이비 목사들도 많고 그리고 그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그 많은 성도들을 성추행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거는 하나님 곧 예수님의 본을 받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뽑아주신 말씀을 보면 그 영화랑 너무 잘 드러나는 게 있는 것 같은 게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외교관이냐 안기 분야를 두고서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외교관도 처음엔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또 팔은 안으로 굽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가 외국에 갔었을 때 우리를 당연히 나라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라는 말도 하잖아요. 맞아요. 뭐 외국처럼 CIA처럼 멋있게 막 나타나서 등장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줘야죠 하는데 그렇게 서로 불필요한 다툼을 누가 돈을 뭐 결제를 해주냐 마냐 돈이 다 들어와야 한다 만다 이런 게 불필요한 다툼이나 허용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볼 것을 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기에 앞서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한다. 이거는 저는 여기에 열심히 참여해서 구해온 민준도 그렇고 민준을 또 도와준다는 이름 아래 판수도 사실 그런 마음이 이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그 카터랑 카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다른 나라 국민이잖아요. 그 돈 빼고는 실질적인로 움직일 만한 이들에게 요소가 없었을 텐데 나중에 카림은 자신의 돈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돈을 주잖아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받았어 그 돈을. 안 줬대 우리나라가. 안 받았어. 양아치죠.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그래. 근데 그래도 뭐 사람의 목숨을 살린 거에 더 그 무게를 두고 중심을 뒀으니까.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낫게 하게 하는 삶을 늘상 사는 건 사실 어렵겠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쉽지 않은 일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예수님도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저희에게 어쨌든 항상 말씀하시는 성경 중에 하는 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랑해라 이런 말이 늘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그 나눔이 좀 점점 더 확산되고 커져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게 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요즘에는 막 너무 시끄러운 일들도 많고 묻지마 살인 정도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훅훅 맞는 경우도 많고 너무 눈살 찌푸리게 하고 안 좋은 날씨도 더운데 안 좋은 일이 많은데 왜 그런 화풀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할까?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어서 더 쉬워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자기와 같다고 생각되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 음. 총기가 허용돼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번 네. 사건들을 통해서. 근데 그 뭐 미국에서 그런 사고를 치는 뭐 범인들 뭐라고 네. 해야 되나 피의자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약간 정신적인 문제들을 앓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개인적인 잘못인가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보면은 피의자가 네.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을 돌보지 못한 누군가의 책임은 분명히 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지만 사회가 왜 분노하게 만드는 사회가 됐을까? 왜 삶을 살아가기 힘들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자기는 분명히 체포될 거고 네. 또 결국엔 감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잘 돌보고 뭐 누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같은 그냥 그놈이 잘못되고 그놈이 또라이고 말이 돼? 막 이렇게만 가게 되면 이 사회는 회복이 안 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영화에서 그 판수 주지훈을 네.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고 약간 양아치 스타일인데 근데 그 민준이 자기 대신에 그 출입국을 빠져나가게 했을 때 고마워 나 이제 미국 간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러면서 자기 막 들어오려고 거기서 막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내면에는 그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뭐 양아치 짓을 하면서 살았어도 그 근본 마음에는 이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내면에는 분명히 이타심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본연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네. 기대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국 영화 2편을 연달아 했기 때문에 올 여름에 네. 가장 기대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고 네. 해외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작품이죠. 너무 유명한 감독이에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고 맞습니다. 거기에 엄청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영화를 우리가 빠뜨리면은 안 아쉬워. 되겠죠. 그 영화 다음 주. 준비해보죠.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좋은 영화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